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가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 기억하십니까? 꼭 1년 전이었죠. 지난해 1월 23일 시작된 중국 우한시의 봉쇄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위 팬데믹, 대유행하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중국 우한에 거주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유진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유진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작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진호 씨께서 1년 전 그 당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때 우리 MBC 라디오에 우한 소식을 이 시간에 여러 번 전해주셨다고 하던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이 일단 여러모로 순탄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는데, 네.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이요. 그 코로나19는 혹시 1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되게 특이한 현상이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원래 겨울이면 항상 기침이랑 콧물이 있는데, 네. 지금은 2년 연속으로 기침도 없고 콧물도 없는 그런 해를 보내고 있어요. 예. 코로나19에 안 걸리기 위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니까 감기도 안 걸리셨군요. 어차피 이게 호흡기류 질병이다 보니까 네. 다 같이 막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1년 전을 이제 회상을 해보면요. 당시에 중국 정부가 우한시 전체를 봉쇄했는데 지금도 제가 그 뉴스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우한시 인구가 사실 서울 시민보다 많잖아요. 1,400만 명이라면서요. 예. 그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비슷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서울과 좀 비슷한 숫자다. 시민 숫자가요. 예. 근데 그 엄청나게 커다란 도시를 봉쇄를 시켰는데 봉쇄 직전에 막 탈출을 하시고 바리케이드에서 막고 인근 도시에서는 못 오게 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많이 지금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우한 봉쇄 기간이 전체적으로 한 2달 반쯤 됐었죠. 이게 네. 봉쇄 기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4개월 정도 갇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로 업무에 좀 더 먼저 복귀한다거나 뭐 택배업이라든가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러지 않은 이상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봉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4개월, 5개월, 빨리 업무 투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2개월 반 뒤에 그래도 업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한시 상황은 어떤가요?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시 기능 자체는 작년 한 7월 정도에 거의 정상화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개월 정도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수입이 없고 그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분들을 빼고는 또 이분들도 월급을 절반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돈이 제대로 흐르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정상화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제한이나 어떤 그런 건 없는데 돈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뭐 이제 물건을 산다든지 뭐 식당에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진호 씨는 즉석 부대찌개 식당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서 영업 중단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식당 영업을 재개하신 건가요? 이게 식당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 봉쇄를 하면서 전체 다 봉쇄를 했고 그리고 봉쇄가 풀린 게 작년 6월 말인가 아마 그 정도였거든요. 그게 풀리고 나서 저희도 오픈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매장이 대학가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큰데 왜냐면은 대학생들이 북경, 뭐 하얼빈, 상해, 하남성, 뭐 성도, 우르무치 다양한 지역에서 복귀를 하니까 대학교 차원에서는 방역 책임을 최대한으로 회피하려면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2주일 동안 격리한다. 그러다가 또 2개월 격리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쭉 가자. 그러다가 그냥 조기 겨울방학을 하고 다 돌려보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꽤 힘든 해를 보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그 우한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완전히 해결됐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게 솔직히 저는 네. 코로나19가 호흡기 전파 질병이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확진자랑 실제 환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한은 한국처럼 뭐 실시간으로 카운팅을 안 하니까 다들 뭐 확진자가 뭐 있다 이런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공개가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네. 우한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됐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 백신 접종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인들 중에서 제 주변 중국인들 중에서 백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꽤 기간이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준비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본인이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뭐 의료진 우선입니까? 아니면 노약자 우선입니까? 어떤 순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공개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이제 외신을 네. 예. 저희들이 외신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한에서 환자가 급증할 때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컨벤션 센터에서 임시병원 역할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자료 전시하고 추모 코너를 마련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 봤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이곳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아마 선전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한을 코로나 영웅의 도시 이렇게 선전을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 보셨나요? 일단은 중국을 얘기할 때 공산당이랑 일반 시민은 거의 투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당 선전 차원에서 우한 영웅시 이런 광고 선전을 하는데 진짜 우한 시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한이 영웅이다 이런 얘기는 우한 사람들끼리는 전혀 안 하는데 그런 행사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행사들은 하고요. 우한 시민들 말씀을 주셨는데 우한 시민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감염돼서 많이 좀 앓기도 하셨고 또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트라우마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우한 시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한 시내가 그러니까 저도 5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병으로 우한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닌 게, 제 주변에서 뭐 가족이 죽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말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로 멀쩡하게 죽었다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우한 사람들한테 남은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개월 동안 수입이 끊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경제적으로 효증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그 질환보다도 그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네요. 그게 아마 제가 자영업자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국 우한의 유진호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자유기고가 김진경 씨 연결합니다. 김진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도 코로나19가 피해가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네네. 현재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스위스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상황이 아주 한국과 비교하면 안 좋은데요. 좀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영국발 변종 때문에 3차 웨이브가 올 기미가 보여서 그걸 앞두고 다들
문 닫아 걸고 봉쇄하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그 변화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네. 지난해 봄에 한 3월에서 5월 정도에 1차 웨이브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한 가을 9월, 10월, 11월 정도에 1차보다 훨씬 심한 2차 웨이브가 있었거든요. 네. 현재 상황은 그 수치로만 보면 11월 2차 웨이브 절정기보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수치적으로는 스위스를 보면 네. 수치가 스위스는 가장 안 좋을 때 하루에 확진자가 1만 명 정도씩 나왔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한 2, 3천 명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락다운을 하는 이유는 영국발 그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심하게 퍼지고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리 네. 조심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 영국발 바이러스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 락다운을 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스위스 네. 국내만이 아니라 유럽 각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국경 봉쇄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네. 다른 나라로 가기가 힘드나요? 지금 상황이요? 봉쇄 상황을 좀 보면은 네. 지난 금요일 22일에 그 EU 국가 중에 여러 국가들이 그 입국 제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아주 심한 벨기에 같은 경우를 보면 당장 오늘 27일부터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여행을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항공, 해상 다 해당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현재 벨기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네. 이게 10일로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4일 일요일부터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다른 도착자들에게 네.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없으면 프랑스로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상황을 보면 현재 신규 확진자의 한 20% 정도가 새로운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서 다 국경 봉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국 제한을 훨씬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경 봉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나라를 넘나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그렇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열흘 이상 격리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많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또 백신 접종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백신 접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처음에 12월 말에 네. 스위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백신만 접종이 시작이 되면 상황이 훨씬 나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이유가 보면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에서 현재 스위스를 포함해서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 두 가지 종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내일 모레 금요일 29일에 승인이 돼서 2월 15일에 첫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배송 물량이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얘기한 물량을 약속대로 배송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럽 내 생산 공장이 벨기에에 있는데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량이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유럽연합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생산량 문제가 아니라 혹시 생산된 양을 유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몰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곳이라면 어디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럽 아닌 다른 곳으로? 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제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그러면서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시작이 됐지만 물량에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백신 공급 물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듣는 또 다른 문제가 시민들 중에 나는 안 맞겠다. 내가 맞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런 주장으로 또 문제가 논쟁이 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집에 오늘 아침에
여기 이런 광고 전단지 같은 이제 입자물이 배송이 됐는데, 네. 이제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한국의 질병관리청처럼 배아계라고 이제 국가 그 보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고 그 문서를 보내는데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형식으로 예. 그것을 카피해서 그 이제 백신 반대론자들이 문서를 보낸 거죠. 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건강을 지키려면 뭐 잠을 잘 자고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백신을 네.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그런 음모론 전단지가 집집마다 막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수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에서 작년 10월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백신이 당장 나오면 네. 바로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당시 당장 맞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6%밖에 안 됐었습니다. 16%요? 네네. 그게 작년 10월에 설문조사 결과였고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같은 기관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훨씬 늘어나긴 했어요. 전체 응답자의 41%가 백신 맞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그 변화는 제 생각에 그 사이에 영국 변종 때문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이게 백신을 안 맞으면 이걸 타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유럽도 참 갈 길이 멀다 싶네요. 오늘 김진경 씨 말씀을 들으니까요. 앞으로도 네네. 코로나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소식들 종종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위스에서 김진경 씨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